그라니트 자카, 애증의 선수죠.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벵거가, 제가 좋아하는 벵거가 특이하게 이 몇몇 선수들한테 좀 집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애정을 보이는 선수가 있어요. 사실 반통수도 극과였어요. 그렇게 반통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끼고 돌았지. 굳이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팬들도 아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부상을 달고 다니는데 왜 저 선수를 계속 주축 자원으로 넣어둬서 이적 시장의 어떤 그 플랜이 꼬이게 만들까?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거는 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처럼 공교롭게도 자카가 아스날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벵거는 위기에 빠졌고 유럽 대항전과도 멀어졌었죠. 챔피언스 리그랑.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일정 부분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다만 그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보기가 아유 그랬었지. 그리고 주장 완장에 대한 것도 그때 이제 팬들이 많은 심한 말을 했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주장 완장 던지는 거는 또 이게 많이 나오는 일은 아니니까 밉상이 됐었는데 아르테타가 자카의 적합한 롤을 찾아줬고 그 다음에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거랑 별개로 라커룸에서 자카가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뭐 아스날 링크는 또 페를랑 멘디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일단 지금은 안 다루고 있는데 언젠가 뭐 다루겠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카가 잘하기 전에 지금 말고 조금 나아졌을 때 썼던 얘기가 항상 그거였었죠. 자카가 괜찮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일정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장점이 많이 있는 선수인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단계 높이 가기 위해서 이 선수를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난 시즌이었나 지지난 시즌이었나 자카가 로마 링크가 많이 났었죠. 무리뉴가 자카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과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제 생각도 얘기를 해보고 링크도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이 스카이 스포츠 얘기한 거는 데일리 메일 인용인데 뭐 여러 언론들에서 기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레버쿠젠은 자카 영입에 관심이 있다. 실제로 2번이나 자카 영입과 관련된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적료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무산이 됐었고 자 알론소는 중원의 공격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카가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파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안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커룸에서 이 선수가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건 예전부터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던 얘기였어요. 자카가 신망이 두텁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프로 선수라는 게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평가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지도자들을 만나본다거나 선수들을 만나봤을 때 진짜 중요한 순간에 팀 내에 어떤 선수 때문에 팀이 안정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직원들이 많잖아. 그러면 나이랑 별개로 개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리더십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랑은 조금 별개야. 원래부터 조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자카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인 거죠. 자, 자카는 24년까지 아스날이랑 계약이 돼 있고요.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5골, 7개 도움이 기록이 되고 있는 자카입니다. 자, 스카이 스포츠 리포터 중에 플라텐버그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름. 자, 알론소는 레버쿠젠이 자카를 데려오도록 좀 추진하고 있고 알론소 같은 스타일의 선수 출신 감독이 자카 스타일의 선수를 데려다 쓰면 좀 팁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적료 이야기는 1,500만 유로 나이나 계약 기간을 감안했을 때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키기는 어렵죠. 한 220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 네. 자,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 자카를 FA로 내보내는 거 아쉽죠. 그래서 그럼 이적료를 발생시키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자 FA로 내보내는 건 별로야.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내보내고 220억을 쓰는 게 나아? 아니면 데리고 있는 게 나아?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1,500만 유로를 겟한 다음에 자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선수를 1,500만 유로에 사올 수 있다면 바꿔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금액으로 이번 시즌 자카가 다음 시즌까지 이런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고 감안했을 때 이 돈으로 저 정도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시키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의 중원에서 웨데고르가 공격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아르테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 축구의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은 파티예요. 조르지뉴가 들어와서 잘해줬고 그런데 거의 결석 없이 중원에서 본인 역할을 해준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활약을 해줄 만한 미드필더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가격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상황상 재계약이 안 되면 FA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라도 얻는 게 나은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만큼 자카가 지금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이는데 팀 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내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 일단 자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직장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연봉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기혼자라면 가족의 의사입니다. 애들 교육, 와이프 등등. 이게 아무래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20대가 많은 편이고 우리가 평균 나이 구글에서 제공해주면 26점 몇 세가 나와.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기혼자보다는 이제 미혼이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결혼 일찍 하잖아. 왜 해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어떤 도시에 정착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도시를 안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도 직장을 구하는데 가족이 생겼어.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 그 의사를 안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자카 가족들이 런던에 잘 있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카도 어떤 식으로 이 본인의 다음 커리어를 정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적료를 회수를 할 것인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00만 유로라는 금액으로 이 선수를 팔아서 뭐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린 다음에 다른 선수로 이거를 재편하는 게 나은 건가라는 거는 나는 뭐가 맞다는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이라면 난 남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다 하더라도 뭐 아르테타나 아스날의 생각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FA로 내는 거는 이제 아쉬울 수 있으니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또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스날 생각했을 때 지금 레버쿠젠이 얘기하고 있는 1,500만 유로라는 금액이 택도 없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나이가 있고 이렇다지만 우리는 한 2,500만 유로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이랑 그 이적 딜을 하다 보면 사실 아무래도 이들의 마켓이 PL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적료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대신 물론 분데스에서 데려오는 것도 좀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뭐 제이든 산초나 도르트문트 출신들의 에이스 몇 명은 제외.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특히 이 가격이라면 안 파는 게 나을 수 있다. 단 무조건 팔면 안 돼. 스탠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이 3선 링크가 많이 나요. 여기서 2인 이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선수냐? 그거는 아니야. 뭐 이래저래 애증이 있는 선수긴 한데 지금 상황인데 요거밖에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남기는 쪽이야. 난 6대4 잔류파. 근데 무조건 팔려는 데까지는 아니야. 대신 이렇게 되려면 지금 아스날이 있는 중원이 쓸만한 선수라고 볼게요. 뭐 웨데골, 그다음에 자카, 파티, 조르지뉴 이 정도야. 근데 얘 빠지면 둘은 더 들어와야 돼. 로컨가 빼자. 이명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좋은 선수가 들어와. 예를 들어요. 예시로 지금 링크나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랑 카이세도 둘 다 너무 비싼데. 예시예요. 예시 그냥. 파비오비라도 뺄게요. 네. 중원자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렇게 들어와. 그럼 팔아 돼. 상관없어. 근데 이게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두 명 괜찮은 자원을 뭐 그거보다 가격이 좀 뭐 낮은 걸로 뭐 수비맨디 그 소시에다드 뭐 그러면 저는 파는 거를 절대 안 돼. 결사반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커룸에서 이 선수가 리더십이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전급 선수가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는 또 이제 팀을 빌딩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대4 잔류파. 단 4는 나가도 된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뭐 엘넨이랑 스미스로 비에이라 아까 이런 선수들을 제외한다고 봤을 때 중원의 보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려 있고 여기에 뭐 아까 얘기했던 카이세도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자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만약 레프트에 간다. 만약면 지금 알론소 감독이 3-4-3이나 아니면 3-4-2를 써요. 그 다음에 톱 쪽에서는 흘로제기나 아들리가 나오고 이선 자원에 아즈문 그 다음에 무사디아비 플로리앙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3선에는 안드리히 그 다음에 아미리 뭐 데미르바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자카가 저기 가서 경쟁력이 나는 있다고 봐요. 네. 3선에 설 것이고 지금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정도로 플레이를 계속해준다고 그러면 자카는 웬만한 팀 가서는 다 주축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뭐 하여튼 이런 정도고 아스날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스날 지금 중원 링크 라이스, 카이세도 거기에 지금 소틀이 강등이 됐잖아. 그래서 라비아도 얘기 나오는데 라비아 맨시티 출신이잖아. 얘 잘하거든. 뭐 이런 선수 데려오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아르테타가 모르지 않을 거고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드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선수들 중에서 2명 이상 2명을 데려올 수 있다. 바꿔도 된다. 근데 이 정도 급 둘 아니면 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요 정도.